안녕하세요. 꿈과 사랑 책 속에 10-8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The Five Love Languages라고 하는 이 책, 그 원서로 보고 있는데 이 책의 8번째 시간입니다. 러브 랭귀지로서는 오늘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이제 러브 랭귀지가 5개가 있다고 하는 뜻인데, 사람이 언어로 소통하듯이 이제 사랑에도 소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랭귀지라고요. 랭귀지는 바디 랭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랭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첫 번째 랭귀지는 이제 말인데, 말, 인정해주는 말, word of affirmation. 두 번째 언어는 퀄리티 타임이라고 해서 함께 해주는 시간이죠. 시간. 타임이 또 언어가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gift, 물건이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것, receiving gift.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언어는 행동이죠. 봉사하는 것. 그래서 act of service, 이제 상대를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것 또는 섬기는 것, 봉사해 주는 것. 그래서 집안일을 해준다거나 상대방의 일을 도와준다거나 또 그가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그것도 이제 사랑의 전달 언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에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신체 접촉인데요. 피지컬 터치. 우리나라 콩글리시로 하면은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으로 번역하면 가장 의미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신체 접촉 그러면 조금 어감이 이상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게 피지컬 터치입니다. 스킨십이라고 하기는 조금 우리나라 언어상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스킨십, 피지컬 터치를 하겠는데, 사람이 그 감정의 소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신체 접촉이죠. 접촉은 참 많은 말을 하는 거죠. 포옹을 한다든지 키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등을 두들겨 준다든지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이런 그 신체 접촉이 많은 언어를 전달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의 전달, 그 매개체, 커뮤니케이트도 역시 이 신체 접촉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접촉의 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감 중에서 이 감각, 촉각, 이것이 온 신체에 퍼져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촉각이 다 이게 아주 퍼져 있죠. 어떤 부분은 예민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덜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퍼져 있다는 사실이 다른 감각하고는 틀리죠. 오감 그러면 뭐 시각, 청각, 촉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촉각인데, 이 촉각, 터치, 이게 바로 우리 신체에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은 어릴 때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애착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뽀뽀해주고 두들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그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덜트 어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접촉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다. 신체 접촉을 잘못하면 폭력이 되지요. 어뷰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학대하는 것들은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지만, 잘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부드럽게 애무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를 좋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은 미움을 전달할 수도 있고 사랑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악수하는 것은 그 사람과 친하다는 그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악수를 하려고 내밀었을 때 내가 거부하는 것은 나는 당신하고 친하기 싫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섹스할 때도 이제 접촉을, 가장 노골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노골적인 접촉이지만, 그러나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다른 접촉들이 참 많죠. 손을 잡고 걸어간다거나 살짝 포옹을 한다거나 뭐 입맞춤을 한다거나, 우리나라는 잘 안 하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게 일상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촉들이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과에서 이제 소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소제목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소제목은 그 소제목만 보면 이 과의 내용을 거의 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몸은 만지라고 있는 것이다. The body is for touching. 그래서 몸은 만지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져주지 않으면 뭐가 어떻다고요?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많이 만져주는 그런 이제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은 내 몸 안에 존재한다. 그런 이제 경구를 썼고요. 그래서 내 몸을 만지는 것은 나를 만지는 것이다. To touch my body is to touch me. 이런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영어 문장을 하나 소개한다면은 to withdraw from my body, to distance yourself from me emotionally. 그래서 내 몸에서 자꾸 이제 멀어지는 것, 물러가는 것, withdraw 하는 것은 그 감정적으로 emotionally 나로부터 당신을 좀 떼어놓는 것이 된다.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감정도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몸은 만지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제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는 적절한 그 신체 접촉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유럽에서는 특별히 그 이제 포옹하는 것을 많이 하지만 또 미국에서는 악수로 이제 대신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악수는 많이 하죠. 근데 포옹은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서로 어색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이 위기와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소제목인데 Crisis and Physical Touch, 위기와 신체 접촉, 스킨십.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람의 그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울고 있으면 가서 등을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잡아주는 것, 그것은 정말 그분에게 좋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울고 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손을 잡아주거나 몸을 안아주거나 그럴 뿐이죠. 그게 바로 피지컬 터치가 되겠고요.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당하게 되면 끌어안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크라이시스 앤드 피지컬 터치의 주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제목에서는 이게 참 문장이 그런데요. 결혼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결혼은 이렇게 뭐 예상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내용인데 marriage is not supposed to be this way. 그래서 결혼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소제목에서는 어떤 그 부부의 신뢰 사례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미나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부부 중에서 어떤 부부 한 사람을 주로 공항에 이제 태워다 주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이제 고향이 그 웨스트팜 비치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요. 플로리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름이 조와 마리아, 남편이 조고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런데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같은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지만 이제 대학교는 좀 따로 나왔는데 남자는 경영학을 했고 여자는 그 간호학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 3개월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사 가서 이제 새집 구하고 사는데 6개월쯤 접어들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멀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여자가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직장에 갔다 오면은 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곤하다고 이제 또 컴퓨터에 들어가서 또 회사 일을 집에서도 하고 또 자기 업무를 보고 하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외로운 거죠. 그래서 이게 결혼 생활이 이게 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이제 위로받기 위해서 아파트에 사는 다른 부부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쇼핑도 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했는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른 그 친구들하고 이제 쇼핑 간 거죠. 근데 돌아왔는데 없어가지고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 어쩜 무책임하게 집에도 없고 이러느냐, 내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무책임한 게 누구냐고, 당신은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해주고 언제 온다는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맞는 말이죠. 그런 싸움 많이 일어나죠. 남자들이 해야 될 책임은 그 전화를 몇 시에 간다고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늦게 오고, 빨리 이제 어쩌다가 빨리 와가지고 집에 없다고 난리치고,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자도 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여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결혼 생활이 뭔가, 계속 결혼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사다가 책을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막 읽었어요. 결혼에 대한 책. 결혼에 대한 책을 읽고 있으니까 남자가 이제 심각성을 좀 느끼라는 거죠. 근데 남자는 그 책을 보면서, 당신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뭐 전부 A 맞았겠다고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고 들어가니까, 여자가 내가 지금 대학생도 아니고 나는 결혼 생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박하고, 이러면서 점점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남편에게 내 결혼 상담 받아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무슨 상담을 받느냐, 나는 상담받을 돈도 없고 상담받을 시간도 없다, 당신이나 받아라. 그래서 이제 여자가 혼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다가 보니까 이제 상담사가 남편을 마지막에 오라고 해서 불러서 남편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6개월 정도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상담을 마지막까지 치료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그 불만을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자기를 안 만져준 게 불만이에요. 만져주지 않은 거. 결혼 전에는 데이트할 때는 자꾸 만지는, 남자가 주도적으로 만졌는데 결혼 이후에는 여자가 피곤하다고 만지는 거 싫어하고 하니까 남자도 여자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까지 안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섹스하는 것도 멀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지니까 남자는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집에서도 여자와 같이 지내지 않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참 많은 부부들이 이게 겪을 수 있는 그런 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남자의 동굴로, 여자는 이제 여자의 동굴로, 남자는 컴퓨터 속으로, 여자는 책 속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 뭔가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책 마지막에 보면 두 가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과제, your turn 그래가지고 오늘 숙제를 한 가지 내주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그 제한 사항을 한 7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천사항 your turn 이거에는 당신 둘 사이의 친밀감을 고양시키는 비성적인, 성적이지 않는, 이게 성적이지 않는 unsexual, 이제 unsexual 그 터칭 타임이 언제인지 회상해봐라. 그러니까 잘 만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만진 게 언제냐 이 말이에요. 선교할 때 빼고, 선교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빼고 서로 만져주는 게 언제냐, 이걸 한번 체크해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제안들을, 신체 접촉, 피지컬 터치에 대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7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에서 나와가지고 쇼핑 갈 때 당신 배우자의 손을 잡으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신의 배우자를 위해 가게에 가서 그 촉각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 뭐 좀 부드러운 그 캐시미어 셔터라든지 또 어떤 슬리퍼 같은 것을 이제 찾아보고 사도록 해봐라. 이게 그거고, 세 번째는 당신의 배우자를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봐라. 최근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언제 말했죠? 이걸 영어 문장으로 제가 소개한다면,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팔을 안아주면서 등을 문지르면서 이렇게 말해보라. 당신 최고야. You are the best.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 그거는 한 번씩 우리 신혼부부들, 모든 부부들이 해보면 좋겠어요. 두 가지 언어는 내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였죠? 이렇게 말해본다거나, 아니면 You are the best, 영어로 해도 될 것 같아요. You are the best, 이런 말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에 아내의 손을 잡아주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당신 배우자의 발 마사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섹스를 시작하기 전에 발 마사지를 해주라, 이제 이렇게. 발 마사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분으로 이제 그걸 확대해 나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애무가 되겠죠. 그래서 애무를 하지 않고 성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발 마사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섹스를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족과 친구가 방문했을 때 그들 앞에서 당신의 배우자를 만져주라.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 안 될 때,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신체 접촉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안 되잖아요. 사실 신체 접촉이 안 되는데 그 대안으로서 손편지 쓰는 거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남편의 옷을 입고 그걸 입고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셀카, 자기의 그 셀카를 찍어서 전송해주는, 그러면 신체 접촉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체 접촉, 피지컬 터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5분이 지났네요. 이제 오늘 5가지 랭귀지에 대해서 이제 다 했는데요. 이 랭귀지라고 하는 게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뭐 5가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트 하는 건데요. 그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사랑의 소통, 감정의 소통, 이모셔널 커뮤니케이트도 역시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랭귀지 중에서 5가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 후반부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읽었으니까요. 그 전반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언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사랑 탱크를 채우는 것, 우리 감정적인 사랑 탱크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데, 그 가슴 탱크의 사랑 탱크를 채워야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게 이 5가지 사랑 언어예요. 인정해주는 말과, 또 함께 있어주는 시간과,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것과, 그리고 서로 봉사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피지컬 터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중요성, 그리고 사랑 탱크의 중요성, 그리고 한 가지 또 전반부의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falling in love에 대한 개념, 그냥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한 그 환상 개념,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느냐. 결혼 이후에 그 감각이, 그 환상이 사라지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또 승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5가지 언어 이제 마쳤는데, 뒤에 부분들도 이제 하겠습니다. 그거 10-9, 10-10 이제 2번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한번 하고, 이게 참 길게 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랑 언어 하는 중간에 한번 책 한 권 소개를 했죠.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이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4차 산업혁명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들이 좀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인, 또 뭐 이 책에서는 핵심 용어를 보지 않지만 저는 그 중요하게 봐요. 그게 이 화폐, 가상화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이 사랑 언어 책을 하는 중간에 할 겁니다. 그걸 같이 좀 보시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구독자를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공유도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책 많이 제가 유익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데 유용하도록 로그인하는 방법, 그리고 또 로그인해서 구독 버튼 누르고 또 좋아요 버튼 누르고 공유 버튼 누르는 방법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